오늘 준비한 기사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서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서울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부동산을 가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아내랑 같이 다녀요, 주말에. 그래서 강남권으로 많이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닌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 곳에 정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남권, 강남, 송파, 반포, 뭐 서초 막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서울이라기보다는 강남권이죠. 강남권은 확실히 분위기가 반전됐다라고 보입니다. 뭐 미래는 모르죠. 또 다른 어떤 그 문제가 또 생기거나 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정부가 또 뭐 과도한 또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또 내려가겠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반전됐다라는 느낌은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죠. 규제의 역설, 서울 아파트값 들썩거린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집값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은 그래요. 강남 운마 최고가 어깨까지 한번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 그래요.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확실히 거래가 안 됐어요. 확실히 거래가 안 돼가지고 물건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나오면 꽤나 팔린다. 팔리고 올라가는, 뭐 올라간다고 명백하게 말하긴 뭐하지만 옛날엔 안 팔려서 쌓이던 게 소진되고 있다. 확실히 소진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 부분이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분양가 규제 등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되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규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거의 수준이. 지금 서울에 추가로 뭘 짓기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물건을 사자. 왜냐면 지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년 4년 지나가면은 공급 부족이 올 것이다, 서울에. 그럼 그 공급 부족이 올 때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완전히 그땐 금값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이는 더 먹었고 연식이 더 오래됐고 거기다가 그동안 몇 년간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는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니까 사업성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더 좋아진다. 지금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규제니 뭐니 해서 막 억지로 막 눌러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바닥에 깔리고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해석을 하면 그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유동자금은 엄청 많은데 어디 투자할 데도 없다. 그럼 어디다 이 돈을 넣어야 됩니까? 은행 이자는 뭐 1%밖에 안 되는데. 야, 그러면 어차피 현금 있는 거 그냥 재건축이나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전세 끼고 삽니다. 실제로 사고 있다.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가 공급의 부족을 낳았다. 많은 규제가 결국에 공급 부족을 낳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될 때 가장 마지막에 뭐 치고 올라갈 거는 가장 좋은 물건이죠. 자, 공급이 막 이렇게 부족하면은 뭐 저희 좀 집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욕구가 커질 때, 더 커질 때, 집이 너무 없어요 막 이럴 때, 그때 가장 많은 상승을 할 것은 결국에 최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최고 좋은 동네에 아주 낡은 집을 사놓으면 이게 새 집으로 바뀐다면은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안전자산 수준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건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래 건수가 미미한 거는 팔지 않아서 그렇다. 물건을 거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집을 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실제로 매물이 나왔다가 갑자기 쓱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겠다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갑자기 걷어들여. 화들짝 놀래가지고 걷어들이는 물건을 여러 개 봤다 제가. 그리고 바로 5천만 원 1억 올려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없다고 해서 추세 전환이 무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분위기가 살짝 반등이 돼서 원래 팔려던 사람들이 다시 잠깐만 좀 이따가 팔아볼까? 조금 있어 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로 약간 돌아서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또 규제를 하겠다, 또 규제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모르죠, 제가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눌릴 것이냐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규제를 할 것인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정도면 최고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재산세를 더 올려? 종부세를 더 올려? 그거는 쉽지 않을걸요. 양도세를 더 때려?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지금 이미 60%거든요. 대출 규제도 아예 뭐 대출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더 하기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뭐 안전진단 뭐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버티려고는 하겠지만 결국에 이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최고 좋은 동네가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뭐 묻어두지 뭐 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을 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21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21억짜리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3일 만에 팔렸습니다. 3일 만에 팔렸어요. 21억짜리 물건을 대출도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대출 한 푼도 안 해주고 사면 무조건 종부세 때리는 그 물건이 5월 달에 3일 만에 팔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5월에 사면은 종부세 내거든요. 6월 1일에 종부세 내야 돼. 그래도 사가더라고. 대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대출 안 받고 산다, 이런 사람도 많다. 두 번째 기사인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살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지금 이렇게 주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만 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호재가 될 겁니다. 호재가 될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규제를 해서 계속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그거와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지금 분위기를 좀 잡고 있죠. 근데 금리는 또 몰라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또 갑자기 금리를 반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내릴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던 게 아니었거든요. 금리를 올렸던 그 작년 11월이 억지로 올린 거다. 왜냐면 미국이 너무 올려서 하도 막 언론이나 뭐 국민 여론이 왜 우리는 안 올리냐 금리를, 그래서 억지로 올렸죠. 0.25%인가 올렸죠.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를 조금 살리고 싶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고 뭔가 조금 경제 규모를 키우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그 상황일 때는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올리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올렸죠.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이제 미국이 내려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내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같이 내려야 된다. 왜냐면 미국이 올릴 때 따라 올리라고 하는 논리의 역설이죠. 미국이 저렇게 올리는데 왜 우리는 금리 안 올립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반대로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릴게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도 맞고, 지금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봐 이게 문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맞습니다. 그 금리를 계속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금리를 계속 내렸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랐다 이거죠. 왜냐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어찌됐든 돈 빌리는 값이 싸지는 거니까 원래 못 사던 금액을 이제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금의 차이지만 그만큼 어쨌든 투자 여력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는 전반적인 그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0.25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써있죠. 그래서 현재 주택시장은 당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지금은 여전히 뭐 규제가 많아서 막혀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을 또 못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를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하면, 금리를 내리면 그게 이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대 심리로 작용하는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집값이나 뭐든지 이렇게 투자했을 때 가격이 막 하락되는 거가 두렵죠. 내가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거가 되게 걱정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내린다는 거는 아직은 조금 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뭔가 또 부양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미국이 금리 내린다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아직은 경기를 좀 더 살려야 돼 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 시그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막 때려잡고 있지만, 대출 규제 막 하고 있지만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 안 받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하겠죠. 금리 이제 내려가네? 야,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잖아. 야,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금 있는 거 은행에 넣어놨는데, 야, 그럼 앞으로 금리도 좀 내려가고 하면은 뭐가 됐든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지금 정도에는 그럼 한번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런 시그널 정도는 확실히 될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은 집값이 옛날처럼 막 급격하게 상승은 안 하겠지만 뭔가 분위기는 반전되는 용도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되게 고민하겠죠. 불쏘시개라는 거는 불은 아니죠. 모닥불은 아니죠. 말 그대로 불의 씨앗 같은 거죠. 씨앗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일 거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금리 인하는 아까 말했죠. 불쏘시개라고. 그런데 이게 모닥불의 땔감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얘네들이 부동산의 땔감이다. 제가 옛날에 몰려놓은 게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개발 계획도 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계획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만간 시작들을 해요. 여기 보면 뭐 광운대 역세권, 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여기 창동의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 영동대로 말하는 거고, 현대차 그 본사 뭐 118층짜리 올린다고 하는 거 있죠? 삼성동에다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냐? 아닙니다. 됩니다. 이런 애들은 진행을 또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어떤 특정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삼성동에 한전 사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전 사옥이 지금 부셔가지고 그냥 빈 땅이거든요. 그냥 빈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빈 땅일 때 옆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빈 땅인데 20억이야. 근데 3년 뒤에 118층짜리 현대차 그룹 본사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밑에 막 저기 롯데 월드타워처럼 막 호텔 넣고 뭐 컨벤션 센터 넣고 뭐 대형 복합 쇼핑몰 넣고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막 주변에 막 대규모로 몇 조를 투자해서 거기에 건물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 땅인데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인프라가 주변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짜리가 여전히 20억일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중에는 지금 1200조 정도의 유동자금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조금 있으면 뭐 착공한대. 근데 금리도 내려간대. 근데 우린 돈이 있잖아. 여보, 우리 통장에 지금 돈 있잖아. 어떡할 거야, 여보? 그러게. 아이씨, 부동산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선 안 사고 있었는데, 야, 이제 오르는 거 아니야? 여보, 이번에 어차피 우리 저기 뭐 예를 들어 길동이 이제 10년 뒤면 결혼해. 그러면 지금 하나 미리 사놓자. 하나 사놓자 그냥. 그럴까?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주저하던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서울에. 광운대는 서울 동북 쪽에 있죠. 동서울 터미널은 서울 동쪽에 있습니다. 아레나 여기 창동도 서울 동북 쪽에 있죠. 서울역은 서울 북부에 있죠. 강남권은 서울 동남쪽에 있습니다. 현대차도 서울 동남쪽에 있죠. 거기에 뭐 GTX니 뭐니 뭐 이런 거 계속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강서구 쪽에서도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그리고 용산 쪽에도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리고 돈은 있고 그리고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봐 안 사고 있는 거지, 서울 자체를 사기 싫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돈만 있으면 사죠. 굳이 안 들어가서 살아도 투자 목적이라도 사놓고 싶어요. 그런데 떨어질까봐 무서워요죠. 떨어질까봐 무섭다. 그러면은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 겁이 덜 나지 않겠어요? 겁이 좀 덜 날 것 같지 않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권의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거래가 금방금방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이게 지금 앞으로 시세가 폭등할 겁니다 라고 조짐이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분위기 반등은 되는 것 같다 이거죠. 분위기 반등의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마인드 세면 지금 배팅 들어가는 거고,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확연히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려고 하시겠죠. 기사 분석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다들 아는 얘기죠. 사실상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확실할 때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투자라는 건 애매할 때 하는 거지 확실할 때 하면 항상 늦어요. 확실할 때는 이미 오른 뒤죠. 그리고 어떨 때는 끝물에 잡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 잡는 게 결국에 투자고, 무서울 때 잡는 거는 진짜 전문가인 거고.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울에 사고 싶죠. 당연히. 누가 서울 사기 싫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답답하면서 막 열받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서울은 아주 넓다, 서울은 아주 넓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싸다고 말하는 집들은 다 강남 용산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은 아주 커가지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생각보다 살만한데? 라는 정도의 수준의 집들이 꽤 있어요. 아파트여도 그렇습니다. 맨날 마용성 이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만 사람 사는 데 같죠? 아니다. 아니고 강남은 무슨 악마들이 사는 데 같죠? 강남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고 조금 외곽에도 개발 계획들이 많다. 여전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내가 귀찮아하고 알아볼 마음은 없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누가 감을 넣어줬으면,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기회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내가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고 돌아다니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배팅을 할 때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해석을 한 것 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